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음식 차별한다는 말을 많이 듣긴 했지만 제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답니다. 시어머님은 항상 고상하고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결혼 전 한동안 제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사용할 정도였으니 시어머님이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어느 날 형님이 스치고 지나가듯 제게 말을 했어요. 우리 어머님 정말 고상하시죠? 네, 엄청 예의 바르시고 고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예의 바르시고 고상하신 분이시죠. 근데 사람이 완벽하진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먹는 걸로 며느리를 차별하세요. 저는 시댁에 가서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며느리는 찬밥을 먹어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말이죠. 제가 간다고 하면 일부러 밥을 밖에 꺼내놓고 있기까지 한다니까요. 그 모습에 남편도 질릴 대로 질려서 제게 미안했던지 언제부턴가는 남편이 밥을 바꿔 먹기 시작했는데 그날 어머님이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문자를요? 뭐라고 보내셨는데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불화가 없는 법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도 있지 않니? 난 네가 항상 현명한 아내, 현명한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분 나빠서 그냥 답장 안 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교묘하게 제게 상한 음식을 주기도 하고 암튼 이상하게 고상한 척하는 시어머니라고 해야 할까요? 그걸 다 참고 계셨던 거예요? 저도 뒤집어 엎고 싶었는데 남편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시어머님한테 따져주니까 그냥 상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시댁에 자주 안 가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시어머님이 그런 거 알고 시댁에 자주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어머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혹시 나중에 충격받을까봐 미리 말해주는 것 뿐이에요. 아참, 그리고 어머님은 진짜 며느리가 미우면 밥 대신 감자를 주기도 하세요. 감자를요? 어머님 고향에서 감자가 많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감자가 보약인 것처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었어요. 감자도 삶은 지 얼마나 오래됐던지 다 말라 비틀어져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암튼 나중에 놀라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해요. 이미 많은 일을 겪어서 모든 걸 포기한 듯 형님이 메마른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의 고상한 모습과 형님의 말이 도무지 매치가 되지 않았기에 약간은 의심을 한 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면서 형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의 고상함 뒤에는 악마가 숨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우선은 제 성격이 형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는 모든 것의 강도를 높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언행을 그대로 참고 있지만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직접 집에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둘째한테 들어보니 저녁을 회사에서 먹고 온다며? 네, 저도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먹고 들어오더라고요. 넌 집에서 뭐라도 해먹는 거니? 저는 그냥 간단하게 채소랑 과일만 먹고 있어요. 저녁 많이 먹으면 부담스러워서요. 그래도 잘 먹어야 한다. 너 볼 때마다 너무 말라서 걱정이야. 이건 우리 집 냉장고에 있던 거 가지고 온 거다. 채소 따위로 때우지 말고 잘 먹고 다녀라. 어머님, 저희는 어차피 집에서도 밥을 많이 안 먹어서 안 주셔도 돼요. 원래가 집밥이 최고인 거야.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말라서 임신도 잘 안 된다고 하잖니? 그러니까 잘 먹어야지. 너 얻었다가 잘 먹어라. 내가 좋은 재료 잔뜩 넣고 만든 거니까 이건 너 혼자만 먹어라. 우리 둘째는 원래부터 건강해서 이런 음식 안 먹어도 된다. 근데 넌 너무 말라서 걱정돼서 내가 챙겨주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두고 간 반찬을 열어봤는데 심상치 않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언제 만든지도 모를 그런 음식들을 주고 가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날 시어머님이 절대 남편은 주지 말라는 말을 10번도 넘게 반복한 이유를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반찬을 내려다보다가는 기가 막힌 채 헛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고 다 버릴까 하다가 그대로 둔 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집에 들어서던 남편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뭐야, 이게 무슨 냄새야? 거기 어머니께서 두고 가신 반찬인데 그거 나보고 먹으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 당신 생각은 어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제가 남편에게 묻고 있었는데요. 순간 기분이 나빴던 모양으로 남편이 제게 다시 물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다니? 그렇잖아. 난 집에서 밥도 잘 안 먹는데 반찬을 너무 많이 주셨더라고. 거기다 반찬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 말이야. 난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할래? 당신이 먹는다고 하면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고. 그럼 설마 우리 엄마가 가지고 온 음식을 그냥 버리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한테 먼저 묻고 있는 거잖아. 이상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당신 말이 좀 지나친 것 같다. 설마 우리 엄마가 상한 음식을 줬을까봐 그래? 글쎄, 잘 모르겠으니까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먹을 거야? 그럼 이걸 그냥 버려? 당연히 먹어야지. 알았어. 그럼 당신이 냉장고에 좀 넣어둬. 그리고 날짜 많이 지나면 냄새가 더 많이 날 것 같으니까 되도록 빨리 먹도록 해. 냄새 심해지면 그냥 버릴까 고민될 것 같으니까. 내가 다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이 잔뜩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 뒤 남편은 마치 저 보란 듯이 잘 먹지도 않던 아침밥까지 챙겨 먹었고 퇴근하고 오면 다시 반찬을 꺼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이었어요. 다음날 시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내가 가져다 준 반찬은 잘 먹고 있는 거니? 네, 어머님. 근데 제가 먹을 틈도 없이 그이가 너무 잘 먹는 거 있죠?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이라고 자기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먹지도 못하게 해요. 뭐? 그걸 왜 먹였어? 그리고 둘째는 회사에서 밥 먹고 온다며? 원래는 먹고 왔었는데 어머님께서 가져다 주신 반찬 먹는다고 꼭 집에 와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맛도 못 본 거 있죠? 아니, 그걸 우리 아들한테 먹이면 어떻게 하니? 순간 시어머님이 버럭한 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대답을 했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니까 구이한테 먹인 거죠. 혹시 다른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 다른 뜻이라니? 그렇잖아요. 좋은 음식을 그이가 먹었다는데 화를 내시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너 몸보신하라고 보냈는데 왜 네 남편을 먹였냐 그 말인 거지. 괜찮아요. 전에 어머니께서 집안의 가장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 가장이 먹는 게 맞는 거죠. 아니, 나는 너 먹으라고 만든 건데 그걸 왜 둘째한테 먹이니? 시어머님이 울기 직전의 목소리로 몇 번이나 되풀이하다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퇴근해서 보니 문 앞에 아이스박스가 놓여 있었고 곧 시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퇴근했니? 네, 어머님, 방금 퇴근했어요. 그럼 문 앞에 아이스박스 봤지? 네, 방금 가지고 들어왔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 내가 두고 왔다. 거기에 말이야, 둘째가 좋아하는 간장게장이랑 갈비찜 있으니까 데워서 먹여라. 와, 맛있겠네요. 그럼 내가 아주 좋은 재료들로 만든 거니까 꼭 둘째 먹여야 한다. 시어머님이 신신당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근데 어쩌죠? 어쩌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저기 사실은 그이가 지금 설사병에 걸려서 죽만 먹고 있거든요. 뭐? 설사병? 휴대폰에서 시어머님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이상하게 집에서 저녁을 먹은 뒤부터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장염이라고 하면서 당분간은 죽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며칠간 죽만 먹어야 해서 이 반찬은 제가 먹어야겠네요. 간장게장이랑 갈비찜 엄청 좋아하는데 잘 먹겠습니다. 제가 능구렁이 마냥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잔뜩 짜증을 냈어요. 내가 너 먹으라고 비싼 재료로 만든 줄 아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묻고 있었지만 시어머님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시어머님은 2번 다시 반찬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반찬 사건 이후 남편 또한 많은 것을 느꼈던 것인지 제게 사과를 했고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난 우리 엄마가 그럴 줄은 진짜 몰랐어. 당신도 참 대단하다. 음식 냄새 맡아보면 딱 아는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어.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 무시하는 줄 알고 화가 나서 그랬어. 진짜 상한 음식을 줬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 내가 겪어보니 형수님이 엄마를 왜 그리도 싫어하는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아주버님이 대놓고 형님 편을 드는 거야. 그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지 당신도 잘 생각해. 난 어머님 장난에 놀아나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 남편은 시어머님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며 시어머님을 나무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가족 행사가 있어서 같이 지방에 다녀오던 길이었는데요. 시간을 보던 시아버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저녁 시간 다 됐는데 밥은 간단하게 먹고 들어가자고. 집에 밥 있는데 뭐하러 밖에서 먹고 들어가. 돈만 아깝게. 집에 가서 음식 차리고 하려면 귀찮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고 들어가자고. 집에 다 왔는데 그냥 가서 먹어. 라며 시어머님이 고집을 피워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다툼을 하기 싫었던 모양으로 시아버님이 입을 다물어 버렸고 집에 들어가서 밥상을 차리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밥통에 딱 3명 정도만 먹을 밥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밥이 얼마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편의점에서 즉석밥이라도 사올게요.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 뭐하러 밥을 사온다고 그래. 어머님, 이 밥으로 6명이 어떻게 먹어요? 기껏해야 3명밖에 못 먹을 것 같은데요. 그럼 충분한 거 아니니? 남자들만 밥 먹고 우리 여자들은 감자랑 과일 같은 거 먹으면 되잖니? 네? 감자요? 저는 감자 싫어해요. 밥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 사올게요. 아니 그냥 대충 한 끼 때우면 되는 거지.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니? 시어머님이 제게 쏘아붙이고 있었기에 다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진짜로 배가 고팠기에 감자를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께 말을 했어요. 엄마, 그럼 내가 감자 먹을게. 우리 집사람 원래 감자 안 좋아해. 근데 나는 감자 좋아하니까 그냥 내가 먹을게. 네가 감자를 왜 먹어? 밥을 먹어야지. 그니까 밥 사온다고 하는 걸 왜 말리냐고. 엄마 참 성격 이상해. 남편이 시어머님을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밥을 사와서 형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즉석밥을 데워드렸음에도 시어머님은 홀로 감자를 먹고 있었고요. 그날 집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형님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어머님만 강적인 줄 알았더니 동서가 더 강적이네. 아까 어머님 표정 봤지? 완전 한 방 먹은 표정이더라니까. 동서 진짜 대단하다. 저는 진짜로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감자를 싫어하기도 하고요. 그냥 다녀오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싫어하는 감자를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 동서 덕분에 나도 배부르게 잘 먹었어. 정말 고마워. 형님이 한박 웃음을 지은 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께 문자가 왔습니다. 이래서 집안의 며느리가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다. 무슨 원시인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이니 식욕조차 못 참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거기다 내가 그냥 굶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감자를 먹으라고 했잖니. 본디 지식인이라고 하면 그런 기본적인 욕구는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거다. 앞으로는 지식인답게 행동해줬으면 좋겠구나. 라는 장문의 말들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를 읽자마자 제가 답변을 보냈고요. 어머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에 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원시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당장 뱃속에서 꼬르륵거리고 난리가 났는데 지식인이 뭐가 될 수겠어요? 라고 보냈는데요. 시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넌 대체 시어머니를 뭘로 알고 이따위로 행동하는 거야? 너 내가 웃은 거니? 아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걸요? 그럴 때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감자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 좀 현명하게 행동할 순 없는 거니? 어머님,
감자를 먹는 게 현명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좋아하지도 않는 감자를 왜 먹어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니? 그냥 감자 한번 먹어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함 같은 게 없어?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시어머님이 그날 감자를 먹지 않았다며 현명하지 못한 며느리라는 말만을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조차 하지 않았고요. 시어머님이 심술을 부린다는 생각만 들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 어머니 말이 사실인 거야? 네? 뭐가요? 아니 동서가 어머님께 감자를 5박스나 보냈다며? 어머님께서 전화해서 노발대발 난리가 났었어. 아, 그거요. 어머님께서 그날 제가 감자를 안 먹었다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하시길래 어머님은 계속해서 현명한 분이 되시라고 감자 보내드린 거예요. 그날 보니까 어머님께서 감자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감자를 잘 먹어야 현명한 며느리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고 있자 형님이 웃음을 참지 못한 채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던 모양이었는데요. 예, 둘째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때 감자 먹으라고 했다고? 보란 듯이 감자를 5박스나 보냈지 뭐니? 얘가 지금 나한테 도발하고 있는 거 맞는 거지? 네? 감자를 5박스나요? 그래. 이 정도면 진짜 나랑 제대로 한번 싸우자는 거 아니겠니? 내가 뭘 얼마나 뭐라고 했다고 시애미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시어머님이 잔뜩 흥분한 채 소리치고 있었다네요. 어머님, 그렇게 감자 안 먹었다고 현명하지 못했다는 말은 뭐하러 하셨어요? 너도 지금 나한테 꼽주는 거냐? 아니, 그렇잖아요. 동서한테 상한 음식을 주지를 않나? 그날도 그냥 즉석밥 사서 먹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굳이 감자를 먹으라고 강요하셨잖아요. 거기다 감자 안 먹었다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하셨으니 동서 입장에선 많이 황당했을 것 같긴 해요. 넌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야? 난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로서 좀 현명하게 행동했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그래서 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닌 걸 맞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간신배들이나 하는 행동이잖아요.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위하기 때문에 왜곡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됐어, 끊어. 이건 며느리 둘 다 꼴통들 뿐이네. 말년에 팔자가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니야. 시어머님이 휴대폰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다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날 시어머님과 통화 내용에 대해 말을 하다가 잠시 한숨을 내쉬던 형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보니 어머님이 임자를 제대로 만났네.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한 거야?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니까요. 썩은 음식을 보낸 것도 그래요. 남편이 그 반찬 먹고 며칠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뒤 한동안 어머님 반찬만 보면 구역질이 나와서 먹지도 못했잖아요. 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남편이 바득바득 웃게 됐는데 이제는 남편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니까요. 오죽했으면 제가 감자 1박스 보내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님이 감자 엄청 좋아하신다고 이왕이면 5박스를 보내라고까지 했겠어요. 진짜로 서방님이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니깐요. 그때 어머님이 주신 상한 반찬 먹고는 아주 질렸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는 어머님이랑 형님이 왜 사이가 안 좋은지 알았다고 하면서 그동안 형님 오해한 거 미안하다고까지 했는걸요? 그동안 서방님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치만 오해가 풀렸으니 괜찮아. 형님이 오히려 고맙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 뒤 시댁에 행사가 있는 날이면 되도록이면 외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시어머님 음식만 보면 울렁증이 생겨서 격하게 거부했거든요. 난 엄마가 만든 음식 못 먹겠어. 뭐? 평생을 내가 만든 음식 먹고 살아놓고는 이제 와서 못 먹겠다니. 그게 뭔 소리야? 그때 엄마가 가져다 준 음식 먹고 죽다 살아났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대체 무슨 음식을 먹었길래 이 지경이 됐냐고 하면서 나한테 뭘 했는 줄 알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면 안 된다고 농담까지 했어.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기나 해? 이제는 엄마 음식만 봐도 속이 울렁거려서 도저히 못 먹겠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대체 상한 음식을 준 저희가 뭐야?
남편이 시어머님께 따져 묻고 있었고 순간 시아버님이 참고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뭔 이유가 있겠어? 며느리들한테 빨빨로 밀리니까 그냥 냅다 들이댄 거지. 내가 볼 때는 현명해지려면 한참 멀은 것 같던데 당신 요즘은 감자 안 먹는 것 같더라. 잊지 말고 감자 잘 챙겨 먹어. 그 뭐냐? 당군 신화에 보면 곰이 마늘 먹고 짠하고 사람이 돼서 나왔잖아. 당신도 감자 먹다 보면 현자가 되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볶아 먹고 쪄 먹고 튀겨 먹고 잊지 말고 잘 챙겨 먹도록 해. 당신 지금 자식들 앞에서 나 놀리는 거야? 놀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둘째 며느리한테 감자 안 먹어서 현명하지 못하다고 그랬다며. 그래서 하는 말이잖아. 내가 볼 때 당신은 감자를 100박스도 더 먹어야 할 것 같으니까 이참에 땅을 하나 사서 감자 농사를 짓던지. 시아버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시뻘개진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가족들 모두 간신히 웃음을 참고 있었고요. 그 뒤 시어머님은 두 번 다시 음식으로 차별하지 않고 있답니다. 문득 어디선가 시어머니가 상한 음식을 준다는 글을 읽다가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